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해방 초기의 무역 외환제도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강의의 제목에 대해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의 한국 현대사를 시기 구분할 때 통상 미군정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기, 1950년대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해방 초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방, 미군정 통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같은 정치적인 변화는 시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지만 경제적인 변화는 그것과 달리 연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시행된 제도 변화까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해방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함께 다루기 위해 해방 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방 초기의 무역 외환제도의 재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해방과 미군정 초기의 생산 동향이라는 주제로 해방이 갖는 경제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군정기 무역의 재개라는 주제로 미군정기에 대외무역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대외무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무역제도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부가 추진한 무역제도의 개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외환관리와 외환예치 집중제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외환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1950년에 설립된 한국은행에서 외환예치 집중제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해방된 한국인은 새로운 국민국가를 수립해야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새로운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국민국가가 수립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하나의 국민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독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재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해방 전후의 생산 실적을 비교해 보면 해방이 갖는 경제사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해방 전후 남한의 산업별 생산 실적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농산물을 보면 1946년의 미국 생산량은 1940년에서 1944년 평균의 87%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곡과 잡곡은 미국보다 생산 감소가 더 커서 하곡은 69%, 잡곡은 7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하곡 등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한 것은 당시 경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료 투입의 감소 등의 원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산물과 무연탄 및 금의 생산 감소는 농산물보다 더 급격하였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식민지 말기와 비교하여 45%의 생산 수준을 보였고 무연탄은 23%의 생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시 통제의 해제, 전시 상황 동안의 시설의 남용, 자재 공급 부족 등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제조업 역시 무연탄 생산과 마찬가지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식민지기의 제조업은 1940년을 전후하여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이 표에서는 1939년의 공업 생산액과 1946년에 그것을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 감소가 가장 컸던 화학공업의 1946년 생산액은 1939년에 6%에 해당하였고 식료품, 요업, 토석 등의 생산은 각각 1939년에 17%와 18%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기계기구 공업은 35%, 섬유공업은 40%의 생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나마 1939년 생산 수준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업종은 인쇄 제본업이었습니다. 제조업 전체로 볼 때 1946년의 생산은 1939년에 2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 제조업 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식민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군정 초기에는 소유권이 불안정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경제에서 조선 총독부를 포함한 구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이들 대부분이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이들이 소유한 유형의 고정자산과 일부 금융자산은 고스란히 한국 내에 남겨졌고 이것을 귀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귀속재산은 기업체, 금융기관, 주요 통제회사 소유재산, 농지 및 토지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귀속기업체로 귀속재산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지 및 토지였는데 이것은 전체의 24%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에 군정법령 제2호를 공포하고 1945년 12월 6일에 군정법령 제33호를 발표하여 식민지기의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표는 1949년 말에 조사한 공장 규모별, 소유 주체별 공장 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장 수는 총 4,880개였는데 이 대부분의 공장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장 규모가 클수록 귀속기업체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령 100명에서 199명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은 총 139개였는데 이 중에서 귀속기업체는 67개로 48%를 차지하였습니다. 200명에서 499명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은 총 51개였는데 이 중에서 귀속기업체는 36개로 71%를 차지하였고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은 총 23개였는데 이 중에서 귀속기업체는 21개로 91%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에서 귀속기업체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미 군정이 일찍부터 소규모 기업체를 불화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49년 말 시점에서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귀속기업체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해방 직후에는 대규모 공장은 물론
소규모 공장들도 대부분 귀속 기업체였다는 점입니다. 이들 귀속 기업체는 소유권이 미 군정으로 넘어갔지만 공장 현장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이 전개되면서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미 군정기 초기 생산 감소 원인은 식민지 경제 구조가 해체된 것입니다. 식민지 한국 경제는 일본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어 공장이 건설되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료, 연료, 중간재 등을 공급받아 일본 제국 경제권에 판매하는 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이러한 재생산 구조를 해체시켰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민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식민지기 전체 기간에 걸쳐 일본과의 무역 규모는 80%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로부터 독립한 한국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졌던 미 군정의 초기 대한 정책으로 일본과의 무역은 정부 통제하에 추진되었습니다. 미 군정기 대무역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해방과 함께 한반도는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38선 이남은 미국군이, 그 이북은 소련군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이념과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식민지 말기에 남한과 북한이 제조업 생산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남한과 북한의 생산 비중이 각각 47%와 53%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북한에는 중화학공업이, 남한에는 경공업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학, 금속공업 등으로 구성된 중공업에서는 북한의 생산 비중이 79%였고 반대로 방직, 식료품 공업 등으로 구성된 경공업에서는 남한의 생산 비중이 70%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 지역 간에는 경제적 보완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지화자원이 풍부하여 금, 은광의 경우 73%, 철광은 거의 100%, 무연탄은 98%를 생산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에서도 두 지역은 경제적 보완성이 높았는데 남한은 논농사, 북한은 밭농사에 적합하였습니다. 전력 생산에서도 북한이 발전 능력의 92%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북한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한의 생산 활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식민지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재생산 구조가 해방과 함께 붕괴되면서 미군정 초기에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정기에는 이처럼 붕괴된 재생산 구조를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군정기 무역제도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